16억을 투자해서 3년 만에 12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라는 아주버님은 20억으로 오히려 절반을 날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 올해 61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이 둘을 키우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22년 봄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부동산 투자에만큼은 남다른 안목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젊으실 때부터 아파트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모으셔서 총 30억 원이라는 큰 재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산 분배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아주버님네는 20억 원, 저희 둘째는 10억 원이었어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저희가 집이 더 가까워서 아버님을 더 자주 뵙고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형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산 분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우리가 20억 받은 건 당연한 거지. 맏아들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아주버님이 맏아들이니까 더 받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챙겨드렸는데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마치 제가 욕심을 부린 것처럼 말하시는 게 정말 속상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똑같이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게다가 형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남편도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말했어요. 여보, 나도 억울하지만 아버지 뜻이 그런 걸 어쩌겠어. 나도 너무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가족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아.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시아버지가 저만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미경아, 너는 그동안 투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더라. 너라면 내가 가르쳐준 투자 철학으로 분명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야. 남들이 다 포기할 때가 진짜 기회라는 걸 잊지 마라.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이 제가 서운해할까봐 미리 달래주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정말 소름 끼치도록 그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사실 저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3년 정도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심심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다가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고 부동산 카페에도 가입해서 다른 분들 후기도 보고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경아, 투자는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 거야. 남들이 너도 나도 살 때는 팔 생각을 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욕하고 떨어진다고 할 때 사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이야.
아주버님과 형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버님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하시는 4급 공무원이에요. 경제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정말 강하셔서 시아버지 말씀을 별로 안 들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민수야, 너도 부동산 공부 좀 해봐라. 라고 하시면 아버님 그런 구식 투자는 이제 안 통해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나름 전문가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형님은 더했어요. 시아버님이 며느리들한테도 부동산 공부하라고 하시면 아버님, 요즘 세상에 집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부동산 한번 사면 팔기도 어렵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거예요. 주식, 코인 이런 게 단기간에 돈 벌기도 더 쉬워요. 저는 달랐어요. 시아버지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처음엔 신문 부동산 면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뭔지, 조합 설립 승인이 뭔지 정말 외계어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어요. 그럴 때마다 형님이 비웃듯이 말하곤 했어요. 동서, 그런 거 공부해서 뭐 해? 요즘 세상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시간 낭비야. 우리처럼 주식이나 펀드 공부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 지역이 왜 좋은지 이제 알겠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미경아, 그래, 이제 조금씩 보이지?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꾸준히 하니까 눈이 트이더라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2022년 유산을 받은 후 극명하게 갈린 2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 설마 그 돈으로 집 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집 사면 정말 바보야.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 특히 서울 집값은 완전히 거품이야. 곧 폭락할 거야. 우리는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준 상품들로 투자할 거야. 신도시 상가는 부동산 업자가 수익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는 투자자가 코인으로 부자 됐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코인 사려고. 주식도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들이야. 우리는 전문가들 말만 들으면 되니까 편해. 동서도 10억 가지고 괜히 힘들게 공부하지 말고 전문가들 추천 받아서 해.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바보인 것처럼 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사실 저도 흔들렸어요.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도 좀 헷갈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아버지가 그렇게 부동산 공부하라고 하셨잖아. 그리고 당신이 3년 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 형과 형수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아버지 말씀도 맞을 수 있어. 당신이 공부한 걸 믿어보자.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2022년 9월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버님이 말씀하신 투자 철학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람이 욕하고 떨어진다고 할 때 사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싶었어요.
그때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게도 가장 관심 있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조합원 입주권 정보를 얻게 됐어요. 아직 청약 공고도 나오기 전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지식으로 봤을 때 이 물건은 정말 좋았어요. 송파구 올림픽공원 바로 앞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강남 접근성도 좋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조합원분이 급하게 입주권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6억에 넘기겠다는 거였어요.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주신 돈은 10억이었는데 16억이 필요했거든요. 6억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이 6억 정도 있었어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까지 다 합쳐야 해. 16억을 다 투자하는 건데 괜찮을까? 남편도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건데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해?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결과야. 이 정도 입지와 조건이면 절대 잘못될 리 없어. 청약 공고 나기 전에 미리 사는 건데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결국 남편도 설득됐어요. 그래, 당신을 믿어.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2022년 9월 드디어 결정했어요. 아버님이 주신 10억과 저희가 모은 6억을 합쳐서 총 16억에 그 입주권을 샀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전 재산을 다 걸고 하는 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형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동서가 16억이나 되는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정말 용감하네. 우리는 절대 그런 위험한 투자 못해. 요즘 같은 때 아파트 사는 게 어디 있어? 동서 정말 대단해. 말은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톤이 완전히 비꼬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무모한 투자를 한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11월 청약 공고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뉴스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청약 결과가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닐까? 정말 이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걸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했어요. 남편도 걱정이 많았고요. 16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두려웠어요. 형님을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어머, 동서 괜찮아?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청약 미달 났다면서? 16억이나 투자했는데 괜찮은 거야? 뉴스에서 분양가 비싸다고 난리던데. 우리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집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2023년부터 슬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금리도 안정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이 조금씩 계속 상승했어요. 2024년 들어서는 완전히 시장이 바뀌었어요. 특히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였고요.
2024년 11월 입주할 때쯤에는 벌써 6억 정도가 올라서 22억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16억에 산 그 아파트가 현재 시세로 28억이 됐어요. 28억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부동산 앱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순수익만 12억 원이에요. 16억 투자로 12억 차익이 난 거죠. 원래 갖고 있던 돈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28억 정도 됐어요. 16억으로 시작해서 28억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75% 수익률이에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 상황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신도시 상가는 상권이 형성이 안 돼서 공실률이 높아졌고 코인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대요.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익이 별로 없었고요. 결국 20억이 10억 정도로 줄어든 상태예요. 50% 손실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건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 하던 강남 아파트들이 오히려 2배에서 3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만약 그 20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쯤 40억이 넘었을 거예요. 요즘 가족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경제 얘기를 주도하셨는데 지금은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입에 침을 튀겨가며 나라 욕을 하세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런 거품이 생겼다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거품이라고 욕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형님은 정말 끝까지 인정을 안 하세요. 제가 산 아파트가 28억 됐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그거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파트 콘크리트 덩어리가 30억씩 하는 게 말이 돼? 이제 진짜 인구 줄어들어서 곧 폭락할 거야. 그때 되면 동서도 후회하게 될걸?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20억을 10억으로 만든 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답답했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바보 취급했는데 결과가 나와도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반대로 저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 결혼 자금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노년에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후 자금까지 마련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12억의 수익이 생기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평범한 주부인 제가 경제 전문가인 아주버님과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형님을 이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꾸준한 공부와 나만의 투자 철학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공부는 안 하고 전문가들 추천만 따라했어요. 반면 저는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서 시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역발상 투자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둘째, 욕심 대신 확신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단기간에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반면 저는 3년간 공부한 결과로 확신을 갖고 투자했죠. 셋째, 내 그릇에 맞는 투자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것저것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손을 댔지만 저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한 분야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공부는 안 하고 남들이 추천하는 것만 따라하면 결국 그 돈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보다 2배나 많은 20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공부는 안 하고 전문가들 추천만 따라했기 때문에 결국 절반을 잃었어요. 만약 아주버님이 20억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했다면 지금쯤 40억, 50억도 가능했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공부 안 하고 남들 추천만 따라했다면 10억도 5억으로 줄어들었을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유산을 절반이나 적게 받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나만의 투자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꾸준한 공부와 나만의 투자 철학이에요. 욕심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단기간에 돈 버는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내 그릇에 맞춰서 잘 아는 투자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결국 욕심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억이라는 큰 돈을 받으니까 단기간에 더 많이 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빠른 수익을 노리고 코인으로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꿈꾸고 신도시 상가에서 월세 수익을 바라고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를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반면 저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부동산이라는 한 분야에만 집중했어요. 욕심내지 않고 제가 잘 아는 범위 안에서 확실한 투자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서두르는 투자, 전문가 말만 믿고 하는 투자, 단기간에 돈 번다고 얘기하는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공부한 후에만 하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만심을 가지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겸손하게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부자가 된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이 화목하고 시아버지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6억을 투자해서 28억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과 함께 한 과정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미경아, 너는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가르쳐준 철학으로 분명 좋은 기회를 잡을 거야. 정말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돈이 아니라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 말씀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속에 정말 소중한 지혜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긴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은 정말 값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돈만 많다고 해서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투자 신념과 겸손한 학습 자세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진짜 성공의 비결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